반갑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무료 답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월수금은 전날과 전전날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음성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촬영되고, 화목은 평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영상 촬영을 위해 음성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1일, 12일, 13일에 올라온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여 건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다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고요. 30여 건을 다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새로운 질문이나 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질문들만 뽑았고,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 기존 회원님들이나 또는 제가 댓글로 답변을 드렸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양해를 구합니다. 문득 어느 날님, 요양원의 조리사로 취업하려고 합니다. 여기 써 있는데요. 이거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범죄 경력 조회가 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고 있거든요. 직장에서. 자, 근데 직장에서 범죄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자, 이 기사를 보면 쭉 보시면 서울경제 거죠. 운전기사 채용 때 범죄 경력 증명서를 요구한 기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운전기사를 채용하는데 범죄 경력 증명서 갖고 와. 내가 널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네가 범죄자인지 한번 증명을 해봐, 아닌지. 이런 어떤 이제 대표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 대표가 재밌는 게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어떤 이 범죄자에 대한 어떤 좀 기피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 수사 경력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제 아시는 분이라 더 그렇게 요구했던 것 같고요. 범죄 기록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경력 조회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 전력에 대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이제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도 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계신 대표한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범죄 경력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그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범죄 경력 기록증 갖고 와 그러면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법령의 규정도 없이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든 수권 조항 없이 그냥 임의로 범죄 경력 기록증 갖고 와, 너 의심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것들을 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때에도 반드시 그 조회를 할 대상자와 그 다음에 조회를 요구하는 기관에 대한 이 직인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가야죠. 조회 대상자와 그 다음에 조회를 요구하는 측에 또 도장이 들어가야 그때서야 성범죄 관련 범죄 경력 기록증을 뗄 수가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엄격하게 서면으로 인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에서 그런 것들 요구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분을 보면 요양원이라고 했습니다. 요양원이 물론 이제 공기관적인 어떤 측면도 있지만 병원이잖아요. 일단 병의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법령의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제3범죄에 대한 그런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범죄도 아니고 제3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고 오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어요.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경력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영희님, 두 번째 음주 사고입니다. 바로 답변 들어갈게요. 구속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15년도에 9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음주 사고로. 5년 만에 지금 이 적발되신 건데, 일단 기존에 집행유예가 있으면 물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를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일단 음주 사고가 이번에 또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음주 사고고 첫 번째 음주 사고에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부채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도 됩니다. 반성문 탄원서는 일단은 1심 선고 전까지만 내면 되는데 변론 종결시까지는 내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선고까지 내면은 그 잘 안 봐요. 판사님이 짜증날 수도 있고요. 변론 종결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부공판이 회부가 되면 그때 한번 가실 건데 그 전까지 검사가 구형을 내리는 날 그 전까지 주시는 게 좋습니다. 행정심판 신청 시 이거는 따로 문의를 주세요. 근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두 번 다 사고가 있기 때문에. 자, 미소 띤 하늘님, 단순음주 운전면허 정지. 동승자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동승자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동승자에 대해서 처벌을 경찰이 맘먹고 한다면 보통 한 200에서 1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단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 동승자 처벌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봐주는 거죠. 알면서도. 동승자 처벌은 일단 경찰 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벌금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벌금 같은 경우엔 0.066, 대략 한 4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이 됩니다. 자, 후아 유아님,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님이시죠? 10대 0이고요. 사고를 당했고요. 상대방은 0.128. 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먼저 합의를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진행한 게 맞는 건가요? 아니죠. 합의에 대한 거는 이제 가해자가 연락이 먼저 오는 게 정상이죠. 치료받고 있으시면 됩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는 게 맞는 건가요? 맞아요. 또 어떤 분은 그냥 대인됨을 다 취소하는 조건으로 1천만 원으로 저랑 어머니 묶어서, 그러니까 어머니도 같이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합의 딜을 해보란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연락이 오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경찰서 조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단서 나오게 되면 진단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진단서 받고 보내주면 되는 걸까요? 예,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미 병원에 간 걸 알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왜 진단서가 안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계속 캐 물을 겁니다. 그래서 진단서는 가급적 이미 경찰에게 말이 나왔다면 내주시는 게 맞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가해자 번호를 따로 받아주질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건 경찰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경찰관에게 제가 가해자하고 연락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민사 합의에 대해서 형사 합의는 얘기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경찰관에게 일단은 제가 손해배상은 받아야 되니까 민사 합의에 대한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하고 싶으니까 경찰관한테 제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홍콩의 별님, 음주 뺑소니 사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분들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괜찮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많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 관련 이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사고 담당 경찰관님이 오셔서 병원에 있다고 하니 기소사건이라 경찰서에 한번 나오라고 합니다. 피해자님이신데 가셔야죠. 기소사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일단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음주 사건이면 기소 사건이죠. 불기소가 되는 건 무죄가 아니면 어렵죠. 대인됨을 뺑소니라 하시던데 음주는 빠지는 건가요? 일단은 음주운전이 나왔다면은 들어가겠지만 그 부분은 경찰이 왜 빼주는 건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음주에 대해서 농도가 나왔다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여러 사건 케이스를 보니 음주 사고는 보통 벌금형이 많이 나오던데 음주 따로 뺑소니 따로 사건을 보는 건지, 네, 죄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음주운전이 있고요. 또 뺑소니 사고라는 건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차량죄입니다. 두 개가 같이 있는 겁니다. 죄가 달라요. 음주 뺑소니란 법이 따로 있진 않아요. 음주운전,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한 도주차량죄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음주 뺑소니 대인 피해 사건인 경우 판례상 초범인 경우와 두 번째일 경우도
보hol금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좀 어렵죠.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확률도 없죠. 가해자가 면책금 400만 원을 안 내면 보험 처리가 안 되나요? 보험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험 통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보험사 통해서 하시고 나중에 우리 보험사가 상대방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상대방 보험사를 안다면 직접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상대방 보험사에 대해 피해자가 보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가 처리해주고 면책금은 가해자에게 나중에 정산해서 받나요? 일단 가해자가 면책금을 내야 상대방 보험사에서 움직여주고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보험사 또는 우리의 직접 청구권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하시면 되고요. 형사합의도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따로 하셔야죠. 보험사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형사합의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가해자와 따로 하시는 겁니다. 보험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2019년 무면허 사고 AUDW님 2019년 중반쯤 무면허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 접수하고 상대방과 개인 합의했습니다. 쭉 보면요. 저번에 한번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죠. 일반적으로는 적발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험개발원의 접수 내역은 올라가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확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얘기는 못해요. 그것은 감사원에서 뭐 마음 먹고 잡으려면 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사원의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적발이 될 수도 있지만 운이 좋으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확답을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냥 이거는 지켜보면서 마음을 비우고 적발되면 적발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거기 있어가지고 확답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감사원이라는 데가 뭐 전지전능한 기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원의 어떤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구제가 된다 안 된다 이걸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중에서도 심지어 자기가 공무원이 아니다. 나는 그냥 일반 회사원입니다 해갖고 넘어간 사례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그럼 감사원은 왜 못 잡는 겁니까? 그 사람들 다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못 잡아요. 인력이 없으니까. 마음 먹고 잡으려면 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려요. 이걸 지금 한 3번, 4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원 역량 안에 들어오긴 하지만 감사원이 잡을지 못 잡을지는 제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은 예측을 못해요. 일반적으로 잡힐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감사원의 인력난 때문에 또는 감사원이 다른 일 때문에 여기에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다면 그래서 이건 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이내 음주 3진 일단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10년 안에 3번이고 그 다음에 물피, 인피까지 있고 피해자는 전치 8주의 뇌출혈의 뇌손상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하십시오.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야 되고 지금 근데 가해자이신지 피해자이신지 이게 안 나와 있는데 피해자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가해자 입장에서 이걸 쓰셨다면은 형사합의도 물론이고 이거는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되는데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 도움은 됩니다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사선 변호사로 좀 선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 체열 직전 화장실 사용 퓨리님. 자, 이 체열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경찰관한테 화장실을 사용을 요구했더니 경찰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체열 전에 병원까지는 일단 갔던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화장실을 너무 오래 쓰는 경우에는 체열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경찰이 가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일반적으로 15분을 줍니다. 그 병원에 당도해서 15분 안에 체열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자체가 어떤 측정 거부가 되기 때문에 호흡 측정으로 그냥 인정이 돼버립니다. 체열에 대한 측정 거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열을 요구를 했다고 해도 시간을 많이 끄는 행동은 경찰관이 임의적으로 측정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측정을 하게 된다면 바로 체열 측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병원에 갔으면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도 일단 피를 뽑고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차라리 이게 잘 됐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체열하면 보통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체열이 인정이 안 되고 호흡으로 끝나기 때문에 호흡 측정치 자체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체열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 다 행정사는 7년째 비접촉 업무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서류 작성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며 카카오톡과 전화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모두 다 행정사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문의를 주세요. 문의는 네이버 카페에 모두 다 행정사로 검색을 하셔서 모두 다 행정사 카페의 Q&A 게시판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